홍콩 주식시장과 연계한 투자 상품에서 수조 원대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홍콩 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 판매 현황과 손실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KB국민은행을 현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가 ELS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은행이 녹취 설명 등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의무를 다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H지수는 재작년 2월 12,000대로 고점을 찍은 뒤 줄곧 하락해 현재는 6,000대 수준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내년 상반기 홍콩 H지수 연계 ELS 만기가 본격 도래하고 손실이 현실화하면 이번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정식 검사 절차를 받게 됩니다. 홍콩 H지수가 폭락하면서 H지수에 기반한 주가 연계 증권 상품에서 40%대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 H지수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고발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한 팩트, 경제부 기자 연결해서 H지수 ELS와 당국의 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H지수 ELS, 이게 정확히 뭔지, 또 홍콩 주가랑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홍콩 H지수는 홍콩 항생 중국 기업지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중국 본토 기업이 발행했지만 홍콩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주식 가운데 40개 종목 우량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 연계증권, 즉 ELS 상품이 많이 팔렸습니다. ELS는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나 종목 주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 금융상품입니다. 보통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약속한 수익을 돌려주는데 반대로 정해둔 수준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면 만기 시점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스크가 높은 장외 파생 상품이지만 저금리 시기에는 은행 예금을 넣어두는 것보다 2%가량 수익률이 높아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H지수 ELS의 경우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장기간 손실이 나지 않는 상품으로 알려져 노후 자금이 필요한 은퇴자들도 많이 가입했습니다. 네, H지수에 연동되는 상품인데 지수가 떨어지면서 또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인데 손실 규모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네, 일단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가운데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 규모만 8조 4,100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지금 이 시각 H지수는 5,965.36, 최근 6,000선 안팎에 머물러 있는데 만기 시점까지 이 수준이 유지된다면 손실 규모가 3조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원금의 40% 이상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태가 악화한 건 상품 판매 시점인 2021년 초 H지수가 12,000포인트까지 도달한 이래 지수가 계속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 규제, 부동산 침체, 또 코로나19에 따른 상하이 봉쇄 등이 맞물리며 지수가 절반 이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 정도로까지 침체할 줄 아무도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죠. 5대 은행 가운데서도 KB국민은행이 절반을 넘어서는 4조 7,726억 원어치를 판매했고 농협과 신한은행이 1조 4천억 원 안팎, 이어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절반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금융당국이 지금 전수조사에 나선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많은 소비자가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고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ELS 상품에 가입할 때 은행 측이 H지수의 변동성과 ELS 투자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와 부당 권유행위 금지, 계약서류 제공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다,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식으로 상품 소개를 받고 가입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봤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강화돼 투자자의 가입 의사를 재차 확인했고 판매 과정을 녹취하기도 했다며 피해가 아니라 손실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은행이 상품을 불안전 판매해서 피해를 키운 것 아닌가 이 상황을 지금 보겠다는 건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전수조사합니다. 판매 금액이 가장 큰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10영업일에 걸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판매 은행과 증권사 6곳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본사 차원의 판매 정책과 시스템을 조사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상품을 제대로 선정했는지, 직원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상품 판매량이 실적과 연계됐는지 등을 우선 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과거 DLF 사태나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비교했을 때 예상 손실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실제 내년에 손실이 현실화되면 그때는 불안전 판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콩 H지수 ELS가 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가 됐잖아요. 얼마나 판매됐습니까? 지금 은행 5대 은행을 본다면 한 내년에 한 18조 정도 되고요. 네. 상반기에 한 8조 4천억. 제일 많이 판매한 데가 이제 국민은행 상반기에 한 4조 정도 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1년도라 하면 사모펀드 사태가 2019년도에 터져서 은행들이 사모펀드 판매를 고위험 상품을 판매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DLS 상품이라든가 DLG 상품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을 파는데요. 예. 실제 피해자들 인터뷰한 내용을 보시면 자기는 원금 보장으로 알고 들어갔다. 이게 이제 DLB 상품이거든요. 주가 지수를 연동하더라도 네.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게 이제 DLB라는 상품이 있고 DLS는 그 구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3년 동안 물론 이제 6개월마다 그 금액을 지수를 하반기 지수를 줘서 그 기간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조기 상환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객 피해자들 들어보면 그 6개월 만기로 들었다 이거예요. 그 3년 조기 상환을. 만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품은 무조건 3년 만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콩 지수뿐만 아니고 코스피, 유로, 미국, 나스닥 지수도 엮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40%가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안 빠졌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돌이켜 보면. 은행에서는 그 당시 이렇게 빠질 걸 예측을 못한 거에 대한 변명을 하고는 있지만 예. 사실은 홍콩 시장이 좀 작아요. 그래서 변동성 폭이 크고 지대하게 이제 중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절부터 미국 무역 경쟁은 유명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주가 지수가 확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부동산 문제 그리고 홍콩 지수의 그 주가에 연동돼 가지고 상장했던 중국 기업들이 예.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군요. 이 세 예. 가지 이유에 의해서 12,000이 반토막 나서 지금 6,000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 말에 가입한 분들, 그러니까 이미 만기가 돌아온 분들은 이미 손해가 확정됐겠네요. 확정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인터뷰하시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자, 그분들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위험 상품이라는 걸. 지금 은행들은 고지를 했다 그러고요. 그게 이제 쟁점인데요. 네. 이제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은행들이야 뭐 지금 입장에서 고지를 안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행이 고지를 했다는 게 뭐 AI도 했고 뭐 콜센터 해피콜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그 녹취가 되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위험성을 고지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은행원들이 좀 안일하게 판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설마 40%가 빠질까? 아. 그리고 6개월 안에는 15%가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1년 안에는 20% 이상 빠져야 되기 때문에 안 빠진다고 생각하고 고객들한테 6개월 만기다, 1년 만기다 이렇게 해서 판매하지 않았나라고 예.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피해자들이 호소를 하는 것들을 못 받았다는 거죠. 이 위험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ELB 상품 같은 경우는 만기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네. 이 상품을 가입하신 분이 예. 나 똑같은 거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그 상품은 만기가 찼어요. 그러니까 예. 인원이 찼기 때문에 다른 상품을 거는 게 이제 ELS를 거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ELS가 ELB를 가입했던 분들은 만기가 진짜 보장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하니까 그 상품인 줄 알고 가입을 한 거죠. 네. 다만 뭐 홍콩 항생지수가 연동된다, 원금이 손실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고지하는 것들은 예 이렇게 답을 하니까 녹취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사태 때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녹취 의무를 무조건 시켰습니다. 그 라임 옵티머스 사태 예, 그렇죠. 사모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 충분한 고지를 하라고 했고 예. 그리고 그 당시 때 여러 조치가 나왔는데 그 조치를 안 따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해서 밝혀내야죠. 지금 저는 은행의 변명과 피해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네. 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예상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조치에서 가장 강한 방식 중에 하나가 녹취 의무거든요. 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2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6대 의무를 지키게 되었고 그중에 설명을 하는 걸 녹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 법상 설명 의무가 다 전체 적용되는 건 아니었지만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서 녹취 의무를 고위험 상품뿐만 아니고 기타 펀드에 대해서도 녹취 의무를 부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녹취가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네. 녹취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판매했던 직원과의 녹취를 이야기하는 거지 AI라든가 콜센터라든가 이런 녹취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단순 확인 방식이 아닌 투자자 판매 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겠다라고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판매 금융회사의 투자자 간 판매 과정에 보다 실효성 있게 설명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위험 숙지 방식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사태 이전보다 흘러가듯이 홀리듯이 상품을 팔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탕발림으로.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은행의 변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때 전쟁이 날 줄 몰랐다.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DLF 사태 때 항상 은행들이 판매할 때 어떻게 판매했냐.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독일이 망하지 않는다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다면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됩니다. 예. 그냥 원금 보장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원금이 보장될 거라고 판매를 해놓고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낮게 하셨다가 홍콩 지수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그 두 마디가 녹취에 들어가 있고 설명을 했다고 해서 저는 중요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 의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금감원도 그렇게 보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쟁점 중에 하나가 은행이 녹취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AI나 콜센터 해피콜은 되지 않거든요. 직원이 설명한 녹취가 아니라 AI가 녹음한 거를 듣고 해준 걸 녹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했을 때 판매자뿐만 아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판매뿐만 아니라 해피콜이라든가 AI라든가 두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해피콜에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들 다 고지해 줬어요. 예.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해피콜에 대해서는 그 고지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본 거죠. 설명이 아니라고 본 거였고.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설명 의무 위반과 적합성 원칙 위반에 대해서 기존 배상 비율을 30%를 내줬어요. 아,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보상을 100%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불안전 판매는 그렇습니다. 불안전 판매는 100%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조사에 따라 가지고 은행들이 어떻게 판매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합쳐서 30%를 했고요. 예. 다만 이제 해피콜이라든가 추가로 녹취를 하지 않았을 때는 추가로 5% 내지 10%를 더, 그러니까 5%를 더 준 거였죠.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사적 하에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지금 저는 오늘 해명하는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예. 녹취가 가지고 있다. 그럼 직원 가지고 간 녹취에 있어 가지고 유언 고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면 피해자분들의 호소가 계속 나오는데 퇴직금을 다 넣으신 분도 계시고 또 70대 노인분 같은 경우에는 손해볼 일이 거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요. 예. 경로 오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직원들 PB한테 내가 한번 맡겨서 이익을 봤을 때 그러면 그 직원의 말을 100%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군요. 그렇게 그 예, 경로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 직원이 AI라든가 해피콜이라든가 전화가 오게 되면 예. 네네네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 지금 뭐 은행 이야기는 뭐 5분짜리 10분에서 지금 20분 AI 녹음이 된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녹음을 하면 30분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정확하게 40% 밑으로 떨어졌을 때 원금의 50%가 손실 날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원금을 한 번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고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돌이켜본다면 이율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1%에서 한 3% 기존금리보다 한 3% 많으니까 4% 그 당시 때 뭐 보이는데 기준금리가 0%대였으니까요. 예. 많지만 것처럼 보이지만 큰 실제 손실을 볼 수 원금 있잖아요. 손실에 있어 가지고는 40% 손실 나고 지금 뭐 40에서 한 45% 정도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 3조 시한폭탄이 터진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금감원이
전격적으로 전격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금감원의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아마 불안전 판매에 있어서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적합하게 판매를 했는지 사모펀드 사태 때 또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 가장 많이 했던 게 투자자 성향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이 투자자 성향 분류 조작 행위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 보고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예. 뭐냐면 내가 이 상품을 가입하려면 투자 성급이 높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안전 상품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투자 등급이 낮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예. 위험한 상품이라는 그렇게 거잖아요. 이 위험한 거죠. 예.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점수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크하지 않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직원들이 점수를 올리려고 했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렇군요. 예. 그런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이번에 금감원에서 전수조사에서 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네, 이처럼 내년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증권 상품 ELS라고 불리는 주가 연계 증권 상품입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게 홍콩 H지수를 추종하는 ELS니까 이 지수의 등락에 따라서 수익이나 손실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ELS는 원금 보장 상품과 원금 비보장 상품으로 나뉘는데요. 이 원금 보장 상품은 보통 보시다시피 위험은 낮지만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여러 제약이 많습니다. 매력이 좀 떨어지죠. 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원금 비보장 상품, 이 원금 보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수익률도 크고요. 또 달성 조건도 그럴싸한데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입니다. 자, ELS 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만기 때까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수가 머무르거나 또 이 수익 기준의 조건을 넘기게 되면 원금과 미리 약속한 수익을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이 낙인 베리어, 즉 손실 발생 기준선 밑으로 지수가 한 번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아주 커지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전문가들도 이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결국 이 부분 때문에 이 홍콩 H지수 ELS 상품 가입자들의 수조 원대 손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자, 그럼 홍콩 H지수 흐름이 어떤지 봐야겠죠. 자, 보시면 이게 3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ELS 상품의 만기가 보통 3년임을 감안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지금 가장 고점으로 보이는 저 왼쪽 2021년 초반에 판매된 상품입니다. 자, 3년짜리 상품이니까 내년 2024년 초반이면 만기가 도래하겠죠. 이 손실 기준이 보통 지수 시작점의 40에서 50%로 설정이 되는데요. 자, 지난해 말 이쪽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떨어진 지점 보이시죠? 이때 최대 폭락 지수가 4,919포인트였습니다. 5,000이 채 안 되죠. 자, 이때 이 손실 기준선을 넘은 상품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유일하게 희망을 걸어볼 지점은 2024년 만기 전까지 이 홍콩 H지수가 크게 반등하는 건데요.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자, 중국 본토 기업들의 주식으로 구성된 홍콩 H지수인데 중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 문제, 중국 부동산 악재, 또 경기 침체 등 반등의 기미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성이 큰 상품을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논란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등을 경험하고서도 또다시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쟁점인데요. 네. 이제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은행들이야 뭐 지금 입장에서 고지를 안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행이 고지를 했다는 게 뭐 AI도 했고 뭐 콜센터 해피콜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그 녹취가 되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위험성을 고지해 줘야 되거든요. 예. 네, 금융당국이 금융사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부디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